그때 이제 쇼다운을 나갈 땐 선배 형님들이 이제 야 누구누구 나 나가서 춤춰 이래서만 그때 춤춰야지 혼자 나가면 큰일 나요. 열두 살이요. 마이클 잭슨 문워크를 보고 그냥 우와 되게 신기하다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하지 하고 이제 방바닥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학교 갈 때 문워크로 갔어요. 그래서 엄마한테 많이 맞았어요. 앞으로 가라고 왜 뒤로 가냐고 자꾸. 응? 그리고 선생님도 막 혼내고 반에서 끝나고 화장실 가면은 그 복도를 이렇게 뒤로 가는 거예요 혼자. 그랬는데 진짜 그렇게 하니까 나중엔 되게 잘 되더라고요 그게. 왜 옛날에는 저희 청소할 때 책상을 밀었잖아요 뒤로요. 그러면 아이들이 다 저한테 그걸 밀라 그랬어요. 저희가 책상을 들고 문워크를 하니까 그걸 보고 싶어서 야 우리 책상도 좀 밀어줘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렇게 춤을 시작을 하게 됐고 원래 꿈은 의사나 화가가 되는 게 꿈이었거든요. 미술을 되게 좋아해서 화가가 되고 싶었는데 이제 중간에 집이 이렇게 망하게 되면서 춤을 이제 추게 된 거죠. 제가 94년도 겨울 95년도 그리고 96년도까지 다녔던 것 같아요. 네, 저는 정말 어릴 때부터 춤을 좋아해가지고 그때는 비디오 테이프로 춤을 봤거든요. 그리고 전문 댄서분들을 만나고 싶어서 굉장히 막 수소문을 나름대로 그 선배님들한테 물어보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. 학교에서 춤을 잘 추는 친구들이 있으면 다른 학교 친구들까지 만나서 뭐 니네 동네에 어떤 사람이 춤을 잘 춰 뭐 이런 식으로 여쭤보다가 보니까 이태원에 있는 문나이트에 가면 대한민국에서 춤을 제일 잘 추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. 어디에 있어? 그게 이제 그랬더니 소방서 뒷골목에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낮에 이제 학교 끝나고 소방서 뒷골목에 갔는데 없더라고요. 그때는 뭐 밥집, 술집, 커피숍 이런 것만 있지 아무것도 없어서 여기가 아닌가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골목으로 들어가면 아주 작게 문나이트라고 간판이 이렇게 있었어요. 조그맣게. 중3, 고1 이럴 때죠. 그 당시에는 신분증 검사를 안 했어요. 5,000원이 입장료였거든요. 근데 돈을 받으시는 분이 계셨는데 제가 이렇게 어른은 아니지만 사복을 입고 일부러 눈 안 마주치려고 이렇게 들어가면 가끔은 이제 잡을 때도 있어요. 너무 어려서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 거의 뭐 춤추러 왔다. 저 춤 배우고 싶어요. 형님들 춤 보고 싶어요.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만 이따 가. 이러고 이제 들여보내주셨거든요. 근데 하도 자주 가니까 나중에는 입장료를 안 받고도 예, 그냥 왔냐 이러면서 뭐 거기 가면 대한민국 현존하는 인기 가수들을 다 만날 수 있고 그리고 전문 댄서분들을 다 그 자리에서 볼 수 있다. 문나이트에 가면 심지어 그 흑인들도 춤을 추러 오니까 그 당시에 최고의 유행하는 춤을 거기서 다 만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었고 그리고 또 저는 실제로 미군 출신의 빌리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때 무슨 크리스마스 시즌이었을 거예요. 굉장히 많은 외국인들도 계셨고 문나이트가 다른 때랑 다르게 완전히 꽉 차서 그 되게 붐업이 돼 있는 상태에서 그날 갔는데 마침 그 빌리라는 분이 춤을 추시는데 그 스트릿 댄스, 힙합의 전 장르를 다 추시더라고요. 서서 막 이렇게 스텝부터 해가지고 뭐 웨이브, 팝핑, 로보트 춤 내려가서 비보이까지 너무나 춤을 완벽하게 모든 춤을 다 잘 추시는 거예요. 와, 저 사람 누구냐고. 그랬더니 미군이라고 빌리라고. 근데 지금은 아마 돌아가셨겠죠. 그 자기 나라로 갔겠죠. 그때 그런 춤을 보면서 와, 사람이 아닌 것 같다. 근데 그분이 춤을 추면 이제 한국 사람들 나와서 한 명씩 춤을 추잖아요. 그때 당시에 이제 또 나와서 한국 분이 춤을 추는데 너무 잘 추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. 그리고 가끔 AFKN으로 소울트레인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비보이 동작들을 실제 눈에서 보게 되니까 그 막 심장이 뛰고 막 이런 것 때문에 그날은 잠을 못 자요. 진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학교에 가서 하루 종일 친구들이랑 그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. 그리고 빨리 주말이 왔으면 좋겠다. 왜냐면은 주말에 오니까 형들도. 그래서 그렇게 다녔었죠. 그 당시에 이제 힙합 춤인데요. 지금 유행하는 춤은 얼반이라 해가지고 스트릿 댄스랑은 좀 멀어요. 스트릿 댄스가 갖고 있는 모든 기본기를 토대로 해서 사람들이 쉽게 출 수 있게 만들어낸 안무이기 때문에 지금은. 근데 그 당시는 지금 스트릿 댄스의 모든 기본이 되고 있는 팝핑, 락킹, 브레이킹 이 세 가지 장르를 섞어서 힙합 음악에 편하게 그루브에 맞춰서 표현하는 진짜 말 그대로 90년도 올드스쿨 힙합 춤이 가장 유행하고 있었죠. 조금 선도 굵고 동작도 커요. 지금이랑 다르게. 지금은 되게 동작이 작고 디테일한데 그 당시에는 크고 서서부터 이 플로우 무브까지 전부 다 통털어서 춤을 추는 그런 춤이 유행했었어요. 전문적이지 않고. 그래서
그 당시에 춤을 배운 친구들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장르를 다 췄어야 됐거든요. 재즈도 해야 되고 뭐 락킹도 해야 되고 팝핑도 해야 되고 브레이킹도 해야 되고 모든 장르를 다 해야지만 춤꾼으로 거듭날 수 있는 시대였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좋아하는 장르만 하잖아요. 뭐 팝핑 춤, 뭐 브레이킹 이렇게 다 나눠서 하는데 옛날에 안 그랬어요. 지금은 뭐 저지가 있고 DJ가 있고 그리고 관객이 있고 충분히 진짜 너랑 나랑 여기서 춤으로 이기고 싸우는 거야 라는 걸로 정정당당하게 게임같이 배틀을 하는데 그 당시에는 그게 아니라 기싸움을 이제 하죠. 그냥 눈도 안 마주치고 춤을 췄는데 내가 춤을 끝내고 나면 꼭 제가 나와서 춤을 추는 거예요. 그러니까 누구나 느끼기에 아 둘이 붙었구나. 지금 신경전이 라이벌이 붙었구나. 정해져 있는 횟수도 없고 그 상대방이 춤을 관두면 지는 거예요. 내가 이기는 거예요. 그러다가 이제 싸움이 나기도 해요. 예, 아주 심한 경우는 막 돌고 있는 사람을 발로 찬다든가 아니면 자기가 춤을 추고 거기다가 병을 깨서 더 이상 춤을 못 추게 한다든가 그러니까 이런 식의 굉장히 지금 하면 큰일 나는 그런 반칙들을 많이 하시곤 했죠. 그때 이제 쇼다운을 나갈 땐 선배 형님들이 이제 야 누구누구 나 나가서 춤춰 이래서만 그때 춤춰야지 혼자 나가면 큰일 나요. 나는 충분히 저 사람보다 춤을 잘 추고 있지만 잘 출 수 있지만 제가 잘 춘다는 이 생각에 혼자 나가면 큰일 나요. 심지어 그 허락을 어디까지 받았냐면 99년도에 한국에서 정식적으로 최초로 스트릿댄스 대회가 열렸어요. 그러니까 힙합을 만든 사람들이 와서 심사를 받고 처음으로 관객, DJ, 그리고 이제 저지,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그 힙합의 4대 요소 안에서 지금 스트릿댄스 배틀이라고 할 수 있는 배틀이 만들어졌는데 그때도 문나이트 선배님이 오셔서 넌 하지 마 이번에. 네가 대신해. 이런 식으로 순서를 정해 주셨어요. 그래서 진짜 비보이를 잘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못 나갔어요. 그 순서가 안 돼서. 그걸 깨고 못 나가는 거예요. 그 선배님들의 그 당시에 그 힘은 진짜 그 정도로 대단했고 같이 있으면 이것저것 일도 많이 이제 하게 돼요. 뭐 야 오늘 너희들 뭐 할 일 없으면 와가지고 방송국에서 뒤에서 춤을 춰라. 그러면은 메인 댄서 4명이 있으면 그 메인 댄서 4명 말고 저 뒤에서 그 사람들 막 이렇게 많은 것 같이 보이는 진짜 엑스트라 있잖아요. 그런 걸로 참여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막 깃발 흔들고 우리가 나는 깃발 1번, 너 깃발 2번 해가지고 열심히 깃발 흔드는 거 이런 것만 해도 저는 막 그 사람 댄서가 된 거죠. 그래서 되게 좋았는데 6개월 동안 일하고 받은 돈이 5병짜리 2개였어요. 근데 그냥 그걸로 만족했어야 됐어요. 문나이트에서 못했죠. 왜냐하면 그 당시에 문나이트에서 춤을 출 수 있는 건 그 형님들, 형님들 뿐이었고 우리가 그 막내끼리 이렇게 뭐 뒤에서 놀 수는 있어도 그 스테이지에서 춤을 추려면 그거는 누구누구 안무가 정도는 돼야지만 그 스테이지에서 춤을 췄어요. 그래서 진짜 나와서 배틀을 붙는 형님들은 솔리드 안무가 돼, 뭐 듀스 안무가, 서태지와 아이들 댄서, 서태지 아이들은 솔직히 준호 형이 안무가이기 때문에 서태지 아이들 댄서가 오면 그냥 다 정리가 됐거든요. 어떤 가수의 안무가가 나와서 춤을 추더라도 서태지 아이들 댄서 형들 4명이 오시면 그냥 끝났어요, 그걸로. 댄서들 중에 연예인. 서태지 아이들 댄서 형들, 승민이 형. 제가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 그 승민이 형이 한번 그 춤을 추면 저는 그 형이 춤을 추고 간 다음에 그 자리에 가서 공기를 한번 잡아왔다니까요. 여기 뭐 있나? 그러니까 진짜 사람 같지가 않은 거예요. 그때는 이제 이 목으로 하는 팝핑이었어요. 이렇게 목을 이렇게 쳐가지고 몸을 이렇게 구겨뜨리는 춤이었는데 목이 진짜 부러지듯이 인형이 목이 이렇게 뚝 부러지듯이 와다닥 이렇게 하시는 기술이 있었는데 그게 필살기였어요. 그래서 그 음악에 맞춰서 딱 그거를 해주시면 진짜 와, 그 형님이랑 그리고 룰라도 안무하고 뭐 솔리드 안무도 하셨던 또 다른 형님들 그 형님들의 춤도 뭐 기억에 남는데 일단 저는 승민이 형이 날쨘흥같이 춤을 추는 건 최승민 형, 승민이 형이 정말 최고였고 어떤 기교로서 완벽한 테크닉을 구사하는 건 승호 형, 이승호라는 그 형이 정말 잘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좋아하는 이런 웨이브 춤, 팝핑 춤은 쌍둥이 형이라고 있었는데 그 형님들은 터보 쪽 댄서 형들이었거든요. 그 형들이 제일 잘했죠. 꼭 주말엔 갔어요. 주말에 가야지만 그 형님들 볼 수 있는데 5,000원을 일주일 동안 모아야 되는 거였거든요. 근데 솔직히 집 망하고 나서는 5,000원을 먹을 수가 없으니까 빌리기도 하고 진짜 강남역에서 걸어갈 적도 있었어요. 걸어서 거기 갔는데 형님들이 콘서트 준비하느라고 안 온 거예요. 연습실에서 연습하느라고. 아, 망했다. 내 5,000원 어떡하지? 그리고
물어보고 막 DJ 형한테 안 올까요? 그 사장님한테 물어보고 그럼 화내죠. 내가 어떻게 알아 걔들이 안 오고 오는 거를 걔네 매니저냐고. 그럼 막 연대 씨 어딘지 물어보고 막 그랬는데 이제 알려주진 않고 갈 수도 없고 그러고 그냥 허탈하게 돌아오는 거예요. 한 번은 가다가 깡패 형을 만나서 두들겨 맞고 그러니까 막 피가 나고 멍이 들었을 정도로 다 맞고 막 뺏겼어요. 돈은 안 뺏겼는데 돈은 이 신발 여기다 넣어가지고 근데도 갔어요. 아마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진짜 미친놈 아닌가 저거.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 사장님도 저의 그런 정성과 열정을 아시고 너는 그냥 와라. 그래서 이제 야 얘는 그냥 들고 오네 이렇게 된 거죠.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돈 안 받고 예, 몇 번 다니다가 그 뒤로는 못 갔죠. 고향이죠. 저의 고향이죠, 고향. 댄서들의 고향이자 문나이트가 없었으면 저는 이 문화를 몰랐을 거예요. 그 문나이트에서 받았었던 충격은 제가 지금 와이프랑 살고 있을 때 전통과 현대의 만남으로서 받는 충격만큼 그 당시엔 굉장히 센세이션했거든요. 진짜 잠이 안 올 정도로. 그 댄서 형들이랑 친해져서 나중에 그 댄서 형들이 저한테 하나씩 알려준 동작들이 있는데 그 동작은 지금도 제가 아주 잘 갖고 있는 아끼는 동작들이에요.